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직장 선배 언니의 권유로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언니 말로는 그런 인간들은 공개적으로 망신을 좀 당해봐야 한다나요? 언니가 말하는 그런 인간들이라 함은 저의 전남편과 그의 엄마입니다. 네, 저는 정확히 결혼 생활 1년 6개월 만에 이혼을 한 돌싱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가장 후회하는 게 뭐였는 줄 아세요? 결혼을 한 자체도 후회지만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빨리 한 것이 가장 큰 후회를 하는 부분입니다. 요즘은 결혼하고도 혼인신고 한참 있다는 사람들이 많아. 한 3년은 있다가 해야지. 결혼했으면 바로 혼인신고 하는 거지. 그걸 왜 3년이나 있다가 해? 저 때 제가 왜 그랬을까요? 친구들 말대로 한 3년은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뭐가 급하다고 그렇게 망설임 없이 혼인신고를 한 건지.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아예 그 인간을 만나기 전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제 인생 최악의 순간이었던 저의 결혼 생활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대 후반의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삐거덕거렸던 것 같네요. 집안 환경부터 해서 어느 것 하나 균일하게 맞는 것이 없었죠. 결혼 전에 저는 조건이나 환경을 따지는 건 의미 없는 일이다. 그건 속물 같다라고 했었는데 왜 어른들이 그런 것들을 중요시 하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조건이며 환경을 따진다는 거, 그건 속물이 아니었더군요. 가정 환경이 다르고 사람과 사람 간의 가치관이 너무 다르면 그게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갈등을 부추겼죠. 예, 너 돈 가지고 너희 남편 기죽이고 하면 안 된다. 남자가 집에서 기가 살아야 밖에서 자기 일도 잘하고 하는 거야. 알겠지? 결혼 직후 시모가 저에게 했던 말입니다. 저는 공기업에, 남편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었어요. 아무래도 급여 차이가 나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 한 번도 그런 거로 남편과 저를 비교한다거나 저 남자는 나보다 못났네 같은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죠. 그런데 저희 시모는 결혼 생활 내내 자기 아들 무시하지 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과 그 집 식구들은 저희 친정에 어마어마한 자격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시댁은 저희 친정에 비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편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시댁에서 실질적인 가장이었죠. 자기야, 수희 취업할 때까지는 내가 한동안은 계속 도와줘야 할 것 같아.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남편은 시모와 대학생인 신우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자기가 번 돈으로 동생 뒷바라지 한다는데 그걸 제가 왜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라고 했죠. 반면에 저희 친정은 그래도 여유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공장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큰 규모는 아니어도 1년에 한두 번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능력은 되었거든요. 이 정도는 우리가 해줄 수 있어서 하는 거야. 딱 이것까지만 해줄 거니까 줄 때 받아. 안 그래, 신서방? 예, 저 도와주시면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고마워요. 닭은 딸내미 집까지 마련해주고. 고맙기는 뭘 이런 거 가지고 그래? 부모가 딸한테 해주는 게 당연하지. 아니, 미안해서 그러지. 엄마 아빠 우리 잘 살아서 꼭 다시 갚을게요. 그렇지 자기야? 그럼. 저희 정말 열심히 살아서 차근차근 갚아나가겠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친정 부모님은 저와 남편이 거주할 신혼집을 구하라고 전세금을 주셨어요. 저와 남편은 발품 팔아 경기도 부근에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오, 자기야, 여기 어때? 딱 자기 회사랑 우리 회사 중간이라 위치도 좋고 금액도 맞는데. 그래도 경기도 쪽으로 좀 더 알아보는 게 어때? 굳이? 조건 맞는 게 있는데 여기로 하자. 출퇴근 시간만 줄여도 우리 진짜 편할걸? 서울에 비슷한 조건의 회사와 가까운 집이 있었는데 남편은 기어코 경기도로 구하자고 했어요. 복잡한 서울보다는 경기도 쪽으로 구해서 휴일이나 퇴근 후에는 둘이서 조용히 쉬자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결국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 경기도 부근으로 전셋집을 구하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 놈 그 착한 얼굴을 하고 속으로는 다 속셈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너희 집에서 잠 좀 자자. 신혼집으로 이사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을까요? 주말에 저희 집에서 잠을 자고 가겠다며 시모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갑자기요? 왜? 아들 집 좀 가겠다는데 안 되냐? 아니요, 안 되긴요. 그때 봬요. 시모는 다짜고짜 저희 집에 온다고 했죠. 그날 저녁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니 남편은 미리 알고 있었더군요. 자기야, 어머니 다음 주 주말에 오신다던데? 내가 말 안 했나? 이번에 엄마 이사 오시기로 했어. 아, 내가 말 안 했나라니. 남편 놈은 다 알고 있었어요. 시모가 다음 주에 저희 집에 온다는 걸요. 그것도 뭐 때문에 오는 줄 아세요? 저희 신혼집 옆 동네로 이사를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겠어요? 저는 저 대답을 듣는데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일을 저와 상의 한마디 없이 자기 혼자 알고 있고 심지어 시모랑 같이 집도 보고 다녔더라고요. 아, 내가 자기한테 말을 안 했구나. 미안. 정신이 없었어. 아니, 그런 걸 왜 말을 안 해? 나는 당신이 괜히 부담스러울까 봐 엄마랑 둘이 알아보러 다닌 거였지. 그게 기분 나빴어? 미안해. 나는 다 당신 생각해서 그런 거였어. 꼭 저렇게 항상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말만 들으면 남편은 저를 생각해서 저를 배려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을 알아보러 다닌 거였고 저를 생각해서 다음 주에 자기 엄마가 우리 집 옆 동네로 이사 온다는 것도 말을 안 한 거였죠. 아니, 엄마가 수희도 인턴 일 해보겠다고 대전 내려가 있고 하니까 좀 적적하시다고 하셔서 나도 엄마 혼자 계시면 신경 쓰이고 그래서 우리 옆 동네로 집 알아본 거였지. 당시 취업 준비생이던 신우가 인턴직으로 대전에 내려가 있는 바람에 시모가 혼자 지냈거든요. 그게 저도 마음에 걸리긴 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상의 한마디 없이 바로 옆으로 이사를 온다니 저는 남편이랑 저도 가족인데 왜 그런 중요한 일을 한마디 없이 정해버린 건지 너무 화가 났어요. 알고 보니 신혼집을 경기도로 구한 것도 다 시모 때문이었죠. 저희가 이사하는 곳 근방으로 시모가 집을 구하고 싶다고 했는데 시모가 가진 돈으로는 경기도 부근이 조건이 맞았던 거죠. 아니, 그럼 나한테 얘기를 하던가. 이런 중요한 일을 당신 혼자 정해버리면 어떡해? 아, 이미 결정된 거잖아.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된 거지. 이거 가지고 밤새 얘기할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장 어머니 다음 주에 오시는 건 그렇다 쳐. 그런데 이사 오시는 걸 나한테 얘기 안 한 건? 그거 당신이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아? 입장 바꿔서 내가 우리 친정 부모님이 우리 바로 옆으로 이사 오는데 당신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내가 얘기 안 했나? 다음 주부터 우리 부모님 옆 동네에 살아 이랬다고 생각해봐. 당신은 괜찮아? 그 인간 뭘 했는 줄 아세요? 자기는 이해할 거랍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당황스러워하고 얘기 안 한 것 가지고 화를 내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면서 말이죠. 전날 남편과 3시간을 넘게 같은 문제로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봤자 답은 없잖아요. 어차피 이사를 오는 건 확정이니 말입니다. 결국 시모는 이사를 했고 그때부터 저의 지옥은 시작되었습니다. 아유, 왜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나 했더니만 집안 꼴이 이게 뭐니 세상에. 어머니, 비밀번호는 저희 부부 공간이라 따로 알려드리지 않은 거예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도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핑계는. 아주 돼지가 자기 집인 줄 알고 오겠다. 돼지우리도 아니고 여자가 돼서는 집안 꼴을 이렇게밖에 관리를 못하냐? 시모는 저희 집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걸 제가 끝까지 그걸 알려드릴 수 없다고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시모가 하도 집을 들락날락거려서 초인종 소리만 나도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였어요. 집에 들어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 나누고 가는 정도였다면 정말 너무 괜찮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시모는 얘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집안을 들쑤시고 다녔어요. 매주 주말마다 말입니다. 집은 쉬는 공간인데 시모가 이사 오고 난 후 집은 저에게 또 다른 일터나 다름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직장인인 저에게 주말은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휴일이었는데 말이에요. 어머니, 안방은 제가 정리할 테니 들어가지 않으셔도 돼요. 하여간 유난이다, 유난이야. 아유, 저리 비켜. 네가 치워봤자 뭐 얼마나 치운다고. 성민이 옷은 다 다려서 입히는 거야? 에이, 엄마, 요즘 누가 옷을 하나하나 다려서 입어. 괜찮아. 어차피 일 나가면 이래저래 움직이느라 다 구겨져. 와, 남편놈은 중간에서 잘 조율하지는 못할 망정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 저러는 건지 꼭 한마디를 더해서 저를 더 욕먹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심어 모르게 째려보거나 옆구리를 쿡 찔러대야 그 주둥이를 닫았죠. 제가 그 모자한테 질렸던 건요. 예의에 대한 기본 상식이 없는 부분이 아주 사람을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도 놀러 오셔서 안방은 저희한테 허락받고 들어가셨어요.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이상한 걸까요? 정말 저희 시모는 예의라고는 정말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 아니 이게 속옷이야 걸레야? 너 이런 거 입고 다니는 거냐? 아휴. 한 번은 시모가 제 이성을 끊기게 만드는 날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사업 업무 때문에 주말에도 출근을 한 상태라 집에 없었는데 바로 그날 일이 터졌어요. 예의라고는 전혀 없는 시모는 안방을 벌컥 열고 들어간 것도 모자랐는지 속옷까지 잘 개어져 있는지 뒤져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기서 터져버렸네요. 시모는 제 속옷을 요리조리 살펴보며 디자인이 너무 해픈 여자들이 입는 것 같다느니 이렇게 입으면 여자가 너무 가벼워 보인다느니 선을 넘는 말들을 해대기 시작했죠. 저는 시모 손에 들린 제 속옷을 낚아챘습니다. 시모는 황당한 표정이었죠. 어머, 얘 좀 봐. 너 지금 시어미한테 이게 뭐 하는 거야? 응? 어머니야말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한테 속옷까지 검사 맡아야 해요? 뭐야? 너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냐? 응? 그래, 시어미가 속옷을 좀 봤다.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냐? 응? 네, 기분 나빠요. 어머님이 그냥 보셨어요? 그냥 보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퍼 보인다느니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요. 어머니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시는 거 너무 불편해요. 오셔서는 집안 구석구석 뒤지고 다니시는 것도 불편하고요. 저는 당시에 참아왔던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막무가내로 찾아오시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와서는 내 살림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시는 것도 너무 싫다고 말입니다. 시모는 제 말을 듣자마자 집이 떠나가라 소리쳤어요. 너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아이고 세상 사람들, 며느리가 시어미 잡네요 잡아. 너 우리 성민이한테도 이렇게 잡아먹을 듯이 대드냐? 응? 어디서 시어미한테 큰 소리야 큰 소리가? 나 때는 시어미가 말씀하시면 그냥 네네 하면서 어른 말씀이 다 맞구나 하고 들었어. 아니 대드냐는 말도 너무 어이없지 않나요? 대든다니. 시모 머릿속에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 뇌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아니 땅이 아니라 저기 땅끝이야 안반수만큼 아래에 있는 게 여자라고 했죠. 제가 처음부터 어머님한테 안 좋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이건 저한테 실수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아무리 자식집이어도 결혼을 해서 나가 사는 거면 적어도 오셔서 예의를 지켜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서운하다고만 하시지 말고요. 아니, 너희 친정은 너한테 뭘 알려준 거야? 저게 정말 어디서 말대꾸야? 너 당장 사과 안 해? 어머님도 저한테 사과해 주세요. 안 하실 거면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당분간은 저희 집 오지 말아 주셨으면 해요.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시모한테 욕을 먹든 말든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차라리 저렇게 크게 한번 부딪히고 나면 시모가 저를 보는 게 껄끄러워서라도 이렇게 선 넘는 행동들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시모는 저를 보며 사람을 집에 잘못 들여서 자기 아들 인생만 망가졌다고 난리를 쳤죠.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나가시라고 했어요. 시모를 내쫓다시피 내보내고 난 후 혼자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왜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너무 속상했거든요. 우리 다들 자기 집에서 사랑받고 큰 자식들 아닌가요? 정말 서러웠습니다. 얼마나 울었던 건지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도 못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퇴근 후 시댁에 들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보나마나 시모가 또 며느리 시어미를 구박했다며 불쌍한 척을 했겠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오자마자 저에게 왜 자꾸 자기 엄마랑 부딪히냐고 저보고 좀 이해하라고 했어요. 자기가 좀 참지 그랬어. 당신도 알잖아. 엄마가 옛날 분이시라 표현이 좀 거치신 거. 나도 엄마한테 주의 드렸으니까 앞으로는 당신도 좀 이해해 두려. 내가 왜? 어머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 줄 알고 하는 말이야? 내 속옷까지 다 들춰보시고 여자가 해퍼 보인다느니 그런 소리 했다고. 당신이 중간에서 잘해야 내가 어머니랑 덜 부딪히던 건 할 거 아니야. 나 당신이랑 결혼한 거야. 어머니랑 결혼한 게 아니라. 자꾸 이런 식이면 나 진짜 당신이랑 못 살아. 알겠어? 저게 말인지 당나귀인지 결국은 저보고 이해하라는 거잖아요.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며느리인 저보고 해폰 보인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것도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 말 되게 이상하게 한다? 내가 이해하면? 그럼 어머니도 바뀌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 또 그렇게 욱한다. 자기야, 나는 자기 마음 이해한다니까. 엄마도 당신이 편해서 그러신 건데 자기가 갑자기 화를 내니까 당황하신 거래. 고치시겠지? 말이 안 통하는 인간이었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 게 맞구나라고 저때 깨달았습니다. 남편 말은 결국은 제가 며느리이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였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한테 그렇게 이해심이 넓으면 당신이 어머니 옆에서 어머니 이해하면서 지내라고 했습니다. 아이 왜 그래? 그런 말이 아니잖아. 안 그래도 엄마한테 내가 엄청 뭐라고 하고 왔지. 진짜야. 남편은 제가 내쫓을 기세로 몰아붙이자 그제야 자기가 시모한테 쓴소리 퍼붓고 온 거라고 다시는 못 그러시게 단도리 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나 이거 그냥 하는 말 아니야. 어머님이 나한테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나 어머니 안 볼 거야. 당신도 그런 줄 알아. 그때 가서 나한테 딴소리 하지 말고 알았어? 모두들 예상하셨겠지만 그 평화는 얼마 가지 않았어요.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서서 현관문을 여는데 다시 잠기는 거예요. 그런 게 한 두어 번은 반복되었던 것 같아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남편은 분명 야근을 하고 온다고 해서 집에는 아무도 없을 텐데 말이죠. 112 번호를 핸드폰에 눌러둔 채 다시 한번 문을 열어보았어요. 이번엔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서니 참 다리에 힘이 쫙 풀렸어요. 숨을 곳을 못 찾은 건지 거실에 멈춰서서 저를 바라보며 멋쩍게 웃고 있는 시모가 엉거주춤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뭐 하긴. 내 아들 집에 와 있다 왜? 나 참 내가 너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냐? 참 시모는 저한테 자기 아들 집에 자기가 오는데 그거를 너한테 허락 맡아야 하냐며 되려 저한테 적반하장식으로 화를 냈습니다. 대체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뭐? 어떻게 들어오긴 성민이가 비밀번호 알려줬다. 세상에 남편 놈이 저 몰래 또 시모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준 모양이었더라고요. 아니 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굳이 결혼한 아들 집에 매번 들러서 뭘 보고 가시겠다고 그렇게 아등바등 저희 집에 오려고 하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시모가 저희 집에 오는 게 아들 내외 뭐라도 챙겨주고 싶어서 오시는 거라면 그 마음을 감사히 생각하고 방문하시는 횟수를 줄여달라고 저도 정중히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시모는 저희를 챙겨준다거나 뭐 그런 좋은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와서 제가 아는 살림 하나하나 다 마음에 안 든다며 핀잔을 주고 냉장고를 벌컥 열어 이것저것 꺼내서는 자기가 가져가고 말하려면 끝도 없는데 어쨌든 저희 시모가 저희 집에 오는 이유는 저희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제 기를 죽이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은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고 겨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문을 여시면 되지 왜 다시 잠그고 그러세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데요. 아이고 덜컥 열었다가 또 며느리한테 욕먹으라고? 아니 성민이가 분명 지 와이프도 늦게 온다고 했는데 쟤는 왜 저렇게 빨리 온 거야? 하여간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하나 없지. 좋게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저렇게 삐딱하게 얘기를 하니 되돌아 나가는 제 말도 고울 리가 없었죠.
어머니, 이렇게 하시는 거 주거 침입으로도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라도 좀 하고 오시라고요. 그럼 제가 저녁도 미리 해놓을 수도 있고. 뭐? 주거 침입? 너 지금 우리 아들 여기 없다고 나한테 그렇게 싹퉁머리 없이 말하는 거지? 시모는 제가 말한 것에 발끈했는지 남편에게 곧장 전화를 걸어 노발대발 난리를 쳤습니다. 내 와이프가 시어미를 잡아주기려고 한다고 말이죠. 저는 잘못한 거 하나 없기에 남편 놈이 빨리 오길 바랬습니다. 어디 무슨 얘기를 하려나 기대가 될 정도였죠. 한 시간은 지났을까요? 남편 놈이 헐레벌떡 집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저는 무슨 이상가족 상봉이라도 한 줄 알았네요. 시모는 남편을 보자마자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모의 그런 모습을 본 남편은 저를 보며 다짜고짜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어요.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는 당신이 딸 같으니까 당신이 좋아서 자주 오시려고 하는 거잖아. 그 와중에 시모는 저한테 언제 그렇게 막말했냐는 듯 남편 옆에 찰싹 붙어서는 세상 불쌍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뭐? 와, 웃긴다. 어떤 엄마가 딸한테 그렇게 막말을 해? 어머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 줄 알아? 싹퉁머리 없다고 온갖 욕을 다 하셨어. 그리고 놀란 건 나야. 왜 당신은 우리가 약속한 걸 자꾸 깨니? 비밀번호를 알려드렸다면 차라리 그랬다고 말을 하던가. 내가 얼마나 놀란 줄 알아? 이것 봐. 당신이 이런 식으로 예민하게 받아들이니까 그냥 서로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일이 커지잖아. 그리고 막말로 우리 집에 엄마가 좀 오신다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남편 놈은 자기는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저랑 입장을 바꿔 생각해도 자기는 전혀 당황스럽지도 않고 화도 내지 않았을 거라고 말입니다. 더 얘기해봤자 제 입만 아프고 저만 나쁜 사람 될 것 같았죠. 그래, 내가 예민했다고 하자. 어머니, 제가 예민했나 봐요? 그런데 앞으로도 저희 집에 오실 때는 저한테 말 좀 해주세요. 도둑인 줄 알고 신고할 뻔했네요. 성미 씨 미안. 나는 자기처럼 이해심이 없나 봐. 저는 입맛이 없어서요. 두 분이서 식사라도 하시고 가세요. 저는 복수의 계획을 품에 안고 저 대화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 일이 있던 그 주말, 저는 복수의 계획을 시작했어요. 바로 저희 친정아버지 찬스를 썼습니다. 물론 남편놈은 저희 친정아버지가 오신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소파에 퍼질러 있었죠. 오전부터 찾아온 시모와 함께 히덕거리면서 말입니다. 예, 마실 것 좀 없니? 주전부리 좀 내와봐라. 쟤는 애가 센스가 없어. 엄마 좀. 내가 갖고 올게. 자기야, 내가 갖고 갈게. 아니야, 됐어. 내가 갖다 줄게. 눈치는 있는 건지 자기네 엄마랑 히덕거리면서도 힐끔힐끔 제 눈치를 보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하면서 속으로 조금만 기다려봐라. 아주 큰 선물을 해줄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희 친정아버지가 등장하셨죠. 제가 미리 알려드린 저희 집 비밀번호를 띠띠띠 누르시고 들어오셨습니다. 아빠 왔어? 지금도 떠올리면 너무 웃긴데요. 저희 아버지가 등장하시는 순간 남편과 시모의 표정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아니, 자네 집에서 그렇게 속옷만 입고 있나? 남자가 그렇게 있으면 해퍼 보이지? 아이고, 사부인도 와 계셨네요. 잘 지내셨어요? 지난번 남편과 시모가 함께 합세해 저를 무시했던 그날, 저는 친정아버지께 전화를 드려 SOS를 청했습니다. 아빠, 그냥 내가 말한 대로 똑같이만 해주면 돼. 알았지? 에헤이, 그러지 말고 차라리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로 풀어보자. 그게 낫지. 아니야, 똑같이 당해봐야 알 거야 아마. 아빠, 딱 한 번만. 알았지? 그 SOS 요청을 듣고 아버지가 주말에 등장해 주신 거였죠. 시모가 그동안 저한테 했던 말, 행동들, 그리고 남편놈이 저한테 자기는 그런 상황이 되어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아니, 바깥사돈 연락도 없이 어떻게 오셨어요? 아이고, 딸내미 집에 오는데 연락을 해야 하나요? 우리 사위도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안 그러나? 예? 예, 그럼요.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셨으면 뭐 식사라도 준비했을 텐데. 시몬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저희 친정아버지한테 연락이라도 하고 오시지 그랬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자기는 저희 집에 올 때 연락하고 왔나요? 하여간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었습니다. 남편 놈은 잔뜩 굳어서는 저에게 눈짓을 보냈죠. 자기야 왜? 뭐 불편한 거 있어? 왜 그렇게 쳐다봐? 아니야. 불편은. 자네 내가 불편한가 보네. 그나저나 어른이 왔으면 옷이라도 좀 갈아입고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자네는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건가? 남편 놈은 허둥지둥 안방으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는 듯 했습니다. 시몬은 뭐가 그렇게 불만인 건지 표정은 잔뜩 뚱해서는 소파에 앉아 있었죠. 어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주스도 다 안 드시고. 아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사돈. 아무리 딸 내외 집이어도 그렇지 애들 쉬는 주말인데 이렇게 불 쓰고 오시면 애들 불편한데 말씀도 없이 오시고 문도 벌컥 열고 들어오시고 말이죠. 저는 순간 시모가 자기소개하는 줄 알았네요. 자기가 한 행동을 저희 아버지가 똑같이 했을 뿐인데 그게 불편한 모양이었나 보죠? 저희 친정아버지 절대 지지 않으셨어요. 아이고 사부인, 그렇게 말씀은 섭섭하죠. 딸아이 집에 오는데 그걸 일일이 허락받아야 하나요? 저는 우리 사위도 제 아들이라고 생각해서 편하게 대하는 것뿐인데. 아니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애들이 쉬는 날이니까. 그때 남편놈이 옷을 갈아입고 쭈뼛거리며 나왔습니다. 자네는 어른이 왔는데 먹을 것 좀 내오지. 나도 어디 한번 아들이 해주는 음식 먹어보게. 예? 그럼요. 잠시만요. 남자는 주방에 들어가면 아닌 거라던 저희 시모. 남편 놈이 허둥지둥 부엌에 들어가자 표정이 싹 굳어지더군요. 예, 너는 안 들어가니? 가서 너희 남편이랑 같이 해야지. 아니지. 성민이 혼자 하게도. 사부인, 저희 집에서 딸아이를 워낙 귀하게 키워서요. 저희 집은 주로 남자들이 부엌에 있는 편이라. 너무 고소했어요. 저희 친정아버지 배우하셔도 되겠더라고요. 정말 티 안 나게 하나하나 똑같이 복수를 해주셨습니다. 시몬은 울그락불그락 속에서 열불이 나는 것 같았죠. 아버지는 어느새 부엌으로가 남편한테 잔소리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자네는 어디가 뭐가 있는지도 몰라? 아니요, 장인어른 당연히 알죠. 아마 여기에 있을 건데. 자기야, 냄비 큰 거 어디 있지? 글쎄, 자기가 알잖아. 찾아봐. 어머, 어머니, 냉수라도 한 잔 가져다 드릴까요? 더워 보이세요. 됐다. 속 터져. 아버지의 잔소리 때문에 남편 놈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시모는 열받아서 손부채질하고 아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식사를 마쳤고 이번에는 아버지가 주무시고 가겠다고 했죠. 시모는 저희 집에 막무가내로 찾아와서는 한참 있다 가거나 어떤 때는 자고 간다며 난감하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아이고 사돈, 애들 내일 출근하는데 이만 가보셔야죠. 그러는가요? 사부인은 안 가세요? 예? 저도 가야죠. 네, 갈 겁니다. 그럼 같이 일어나시죠. 제가 사부인 아니었으면 눈치 없이 애들한테 폐를 끼칠 뻔했네요. 눈치 없이 말입니다. 이만 같이 일어나시죠. 시몬은 오늘도 늦게까지 있다가 자고 갈 생각이었나 봐요. 저희 아버지를 내보내려다 자기도 같이 나가게 되었죠. 친정아버지와 시모가 각자 집으로 돌아가시고 난 후 저희 집은 적막이 감쌌습니다. 남편 놈은 저한테 일부러 그런 거냐고 난리였죠. 너 오늘 일부러 그런 거지? 응? 뭐가? 진짜 치사하게 이럴래? 일부러 그런 거잖아 지금. 우리 엄마가 너한테 한 거랑 똑같이 장인 어른한테 말씀드린 거 아니야? 아닌데? 난 말씀드린 적 없어. 오늘 아빠 행동이 그렇게 별로였어?
나는 자기가 지난번에 자기는 다 이해한다고 하길래 아빠한테 편하게 오시라고 했지. 역시 자기는 참 참을성이 좋은 것 같아. 아빠 주무시고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치? 남편 놈은 저한테 일부러 그런 거 다 안다. 사람이 치사하게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저한테 자기가 얼마나 불편했는 줄 아냐고, 사람이 왜 그렇게 유치하냐고 다박했습니다. 불편했어? 겨우 한 번 가지고. 내가 자기한테 얘기했을 때는 자기는 다 이해하라며. 어머님이 나 자식같이 생각해서 그러신 거라고. 오늘 아버님이 오신 거랑 우리 엄마가 가볍게 평소에 들리신 거랑 같아? 뭐가 달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 자기도 그냥 나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이해해. 어쩔 수 없잖아. 아빠가 자기 좋아서 오시는 건데, 나 그동안 자기 불편할까봐 엄마 아빠 오신다고 하는 거 내가 일부러 밖에서 뵙자고 했거든? 이제는 나도 그냥 오시라고 할게. 아이, 알았어. 엄마한테 그렇게 막무가내로 오시는 거 하지 말라고 할게. 진짜로 그러지 말라고 할게. 됐지? 남편 놈은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은 것 같았어요. 자기가 엄마한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할 테니까 저한테도 그만하라고 했죠.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요? 저는 남편 놈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다음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저녁을 준비하는데 현관 밖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드릴 소리 같은 것이 현관문을 열었고 시모가 들어왔어요. 이년아, 내 아들 집은 내 맘대로 못 오냐? 네가 뭔데 내 아들 집에 나를 못 오게 해? 시모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제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내가 뭔데 내가 아들 집에 오는 걸 막냐고 말이에요. 정말 저 정도면 아들 사랑이 아니라 집착 아닌가 싶었네요. 이판사판 저도 쌓인 게 있었던 터라 시모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누구한테 지금 2년이래? 당신 그 잘난 아드님이기 이전에 나한테는 남편이고 여기는 우리 집이에요. 나랑 남편이 사는 우리 집. 너 이 싹퉁머리 없는 년. 너가 내가 경찰에 고소할 거야. 알아? 싹퉁머리 없는 년? 어디다 대고 욕지거리야. 고소? 고소해요 그럼. 나도 똑같이 고소할 테니까. 내가 며느리 노릇 안 한 적 있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아들 집에 오겠다고 문을 부숴요? 이거 지금 자식 아끼는 게 아니라 자식 앞길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 시모는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그냥 시모는 제가 나쁜 년이고 저 때문에 자기랑 아들 사이가 멀어졌고 제가 남편을 조종해서 아들이 자기한테 자기 집에 올 때 연락하고 오라고 한다고 그게 말이 되냐고 그 소리를 반복했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도 제가 남편을 조종한 건가요? 저 때문에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가 멀어졌나요? 저는 시모한테 얘기했어요.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물어보라고 말입니다.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 속옷까지 뒤져서 이런네 저런네 품평까지 하고 며느리한테 해픈 여자 같아 보인다고 말하냐고 말이에요. 내가 언제? 그리고 시어미가 그런 소리 했다고 쳐. 그렇다고 네가 이렇게 나를 개무시해? 잡아 죽일 듯이 제게 소리치던 시모가 갑자기 풀썩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뭐를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하대를 하느냐고 말입니다. 아이고, 성민이 아버지. 내가 이러고 살아요, 내가. 어머니, 갑자기 뭐 하시는 거예요? 엄마! 세상에. 정말 소름이 돋는 게 뭔 줄 아세요? 남편 놈이 어느새 왔는지 제 뒤에 서 있었죠. 구조상 저는 현관을 등지고 있었고 시모는 현관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시모는 남편이 들어오는 걸 보자마자 저렇게 주저앉아서 말도 안 되는 연기를 시작한 거였죠. 엄마, 괜찮아?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 미쳤어? 역시나 남편은 제가 아닌 시어머니한테 달려가서 괜찮냐며 난리를 피웠어요. 저한테는 제정신이냐 미쳤냐 하면서 말입니다. 서운하고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내가 미쳤다고? 당신 어머니 수리하는 사람 불러서 우리 집 현관문 부셔서 들어왔어. 내 머리끄덩이 잡아채면서 난리 피우셨다고? 어머니가 한 행동은 그럼 제정신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진작에 그냥 이해했어봐. 막말로 집에 엄마가 좀 오는 게 뭐 어떻다고 이 난리야. 그냥 내가 이해하라고. 우리 엄마잖아. 저게 무슨 개소리죠? 자기 엄마라서 이해하라뇨.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자기도 똑같이 당해보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저한테 서로 이런 거 그만하자고 얘기해놓고 말입니다. 정말 정이 뚝 떨어졌어요. 이 문제는 끊기지 않고 반복되겠구나. 그럴 때마다 저 사람은 내가 아닌 시어머니 옆에 서겠구나 말입니다. 내 엄마지 우리 엄마야? 내가 왜 우리 집 문 부셔서 들어오는 걸 이해해줘야 하는데? 나는 이해 못하겠는데? 어떡할까? 어머머머, 얘 제 말하는 것 좀 봐라. 저 눈 동그랗게 뜨고 저거. 세상에, 아주 내 아들 죽이겠네. 어머니 아들 안 잡아먹어요. 걱정 마세요. 야 신성민, 너는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난 너랑 못 살겠어. 우리 이혼하자. 이혼하고 너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이해하는 내 엄마랑 살아. 알겠어?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어요. 처음에 시모는 제가 쇼를 하는 거라며 넘어가지 말라고 했죠. 저는 보란듯이 웃으며 남편 짐을 죄다 끄집어내서 현관 밖으로 내던졌어요. 이게 쇼 같아요? 야 신성민, 여기 내 집인 거 알지? 나가서 너희 엄마 집에 가서 살아. 알겠어? 너 미쳤니? 어디서 시어미 앞에서 남편한테 너너거리고 있어? 누가 시어머니야? 아줌마 나가요. 나 당신 아들이랑 안 살 거라니까요. 나중에 한번 잘 생각해봐요. 내가 당신 아들 인생 망친 건지 아줌마가 당신 아들 인생 망친 건지. 저는 그 길로 남편과 시모를 내쫓았습니다. 쫓겨나면서도 시모와 남편은 제가 정말 이혼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나 봐요. 나중에 사과할 거면 와서 제대로 해야 받아줄 거라며 으름장을 놓았죠.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더군요. 저는 그 길로 바로 이혼장을 접수하여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깔끔하게 합의 이혼을 하자고 했죠. 남편 놈은 한동안 울며 불며 제게 전화를 하기도 하고 회사 앞으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절대 받아주지 않았죠. 제가 미쳤나요? 잘 살고 나중에 여자 만나더라도 나한테 한 것처럼은 하지 마. 너 그러다 진짜 큰일 나.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건넨 제 인사였습니다. 집도 저의 집이었고 결혼 생활한 기간도 얼마 되지 않아 위자료 부분도 깔끔했어요. 남편 놈은 땡전 한 푼 받아내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엄마랑 둘이서 잘 살겠죠 뭐. 정말 짧지만 제 인생에 너무 강렬한 상처를 남긴 결혼 생활이었네요. 친정 부모님은 잘했다며 요즘 이혼은 흠도 아니라고 저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혼이 뭐 흠인가요? 저도 부모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다만 아직도 그런 인간들 때문에 내가 혼자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가끔 울컥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긴 하지만요. 저는 절대 제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헤어지지 못한 게 아쉬울 따름이에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비혼주의를 선택했습니다. 뭐 물론 시간이 지나서 제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당분간은 싱글 생활을 마음껏 즐기며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최대한 즐겁게 말이죠.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항상 즐겁고 행복한 선택을 하시길 바랄게요.